어느 날 문득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나는 걸 느낀 적 있나요?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그 강렬한 울림 말입니다. 어제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지고 오랫동안 익숙했던 관계들이 더 이상 마음에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 그건 단순한 권태나 일시적인 변덕이 아닙니다. 칼 융은 이것을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부름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진짜 자아가 깨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신호를 놓칩니다. 두려워서 또는 너무 바빠서 그 목소리를 외면하죠. 하지만 당신이 지금 이 이야기에 끌려서 여기까지 왔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당신 안에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의 내면에서 타오르기 시작한 그 불꽃, 삶의 진정한 목적을 향한 6가지 명확한 신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신호들을 알아차리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을 수 없을 것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설명할 수 없는 내면의 추동입니다. 어느 날부터 당신은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강한 충동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머리로 계산한 목표가 아닙니다. 타인의 기대나 사회적 성공을 위한 동기도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깊은 곳에서, 영혼의 가장 밑바닥에서 울려오는 소리입니다. 칼 융은 우리 내면의 의식의 표면 아래 훨씬 더 광대한 세계가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인식하는 자아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그 아래에는 무의식이라는 거대한 영역이 펼쳐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무의식 속 깊은 곳에 우리의 진정한 자기가 살고 있습니다. 그 자기가 깨어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내면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런 경험을 해본 적 있을 겁니다.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싶다는 충동, 오랫동안 미뤄왔던 꿈을 다시 꺼내보고 싶은 마음,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갈망. 주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왜 그러고 싶은데? 이유가 뭔데? 하지만 당신도 정확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래야만 할 것 같은 느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숨이 막힐 것 같은 절박함만이 있을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순간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합리적이지 않다고, 현실적이지 않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합니다. 하지만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자기 실현은 이성의 계산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가장 깊은 진실에 귀 기울이는 것에서 시작된다고요. 이 내면의 추동은 때로 불편합니다. 당신이 쌓아온 안정적인 삶을 흔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진짜 삶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당신이 타인의 기대와 사회적 가면을 벗고 진정한 당신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순간인 것이죠. 이 추동을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더 이상 거짓된 삶을 살 수 없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더 이상 맞지 않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놓아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예전에는 그렇게 중요했던 것들이 갑자기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오랫동안 유지해온 관계들, 습관들, 심지어 꿈들조차도 말이죠. 융은 개성화 과정에서 우리는 페르소나, 즉 사회적 가면을 벗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타인의 기대와 사회적 역할에 맞춰 가면을 쓰고 살아왔습니다. 착한 아들, 완벽한 엄마, 성실한 직장인. 이런 역할들은 필요했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면 우리는 진짜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내면에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하면 이 가면들이 무거워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또 그럴 필요도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당신의 진실과 맞지 않는 관계들이 멀어집니다. 억지로 끊으려 하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거리가 생깁니다. 이 과정은 슬플 수 있습니다. 오랜 친구와 멀어지거나 가족 관계에서 긴장이 생기거나 평생 추구했던 목표를 내려놓는 것은 분명 상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건강한 상실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더 넓은 공간, 더 진실한 연결을 위해 낡은 것들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이것이 어렵습니다. 관계를 중시하는 문화에서 거리를 두는 것은 배신처럼 느껴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진정한 관계는 의무가 아니라 진심에서 나옵니다. 당신이 가면을 벗고 진짜 모습을 보일 때,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당신 곁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이 사랑했던 것은 진짜 당신이 아니라 당신이 연기했던 역할이었을 뿐입니다. 물건과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애착이 있던 물건들이 이제는 짐처럼 느껴집니다. 오랫동안 살던 집을 떠나고 싶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변덕이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이 변화하면서 외부 환경도 그에 맞춰 재배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낡은 옷이 몸에 맞지 않듯 예전의 삶이 새로운 당신에게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 놓아줌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항하지 않는 것입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마세요. 떠나가는 것들을 떠나보내고 그 빈자리를 믿으세요. 그 빈자리야말로 새로운 것이 들어올 공간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낡은 것이 죽어야 새로운 것이 태어날 수 있다고요. 당신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떠나가는 것들은 당신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더 이상 허락을 구하지 않고 행동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면에 불꽃이 타오르면 당신은 외부의 승인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허락, 친구들의 동의, 사회의 인정을 구하지 않고 내면의 확신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윤근 개성화 과정에서 우리는 집단 무의식의 압력에서 벗어나 개인으로서의 자율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족, 사회, 문화의 기대를 내면화하며 자랍니다. 이것들은 우리에게 안전과 소속감을 주지만 동시에 진정한 자아를 억압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타인의 승인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해도 될까? 저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 이것이 옳은 선택일까? 끊임없이 외부를 향해 묻고 확인받으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삶은 당신 안에서 나옵니다. 당신의 영혼이 이미 알고 있는 답을 외부에서 찾으려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배신입니다. 내면의 불꽃이 활성화되면 이 패턴이 깨집니다. 당신은 갑자기 확신을 느낍니다.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맞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주변 사람들에게 의견을 구하지 않습니다. 조언을 듣긴 하지만 최종 결정은 오롯이 당신의 내면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오만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기 신뢰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이 당신이라는 것을, 그 누구도 당신의 영혼이 가야 할 길을 대신 걸어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비전은 당신이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때만 명확해진다고요. 밖을 보는 사람은 꿈을 꾸지만 안을 보는 사람은 깨어난다고 말입니다.
물론 이것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지혜로운 조언은 여전히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는 이것입니다. 예전에는 타인의 의견이 당신의 결정을 좌우했다면 이제는 타인의 의견을 참고하되 최종 결정권은 당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당신의 진실을 따를 뿐입니다. 이 변화는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평소 순종적이고 남의 말을 잘 듣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 의견을 분명히 하고 독립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하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변했다고, 이기적이 되었다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변한 것이 아니라 원래의 당신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억압되고 가려졌던 진짜 자아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변화에 대한 저항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변화가 두려웠습니다. 익숙한 것을 떠나는 것, 알 수 없는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불안했죠. 하지만 내면의 불꽃이 타오르면 이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아니,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더 이상 당신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융근 변화와 전환이 개성화 과정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죽고 다시 태어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오래된 자아가 죽고 새로운 자아가 탄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심리적 성장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알고 있는 불행이 모르는 행복보다 안전하게 느껴지니까요. 생각해보세요. 당신은 얼마나 많은 것들에 집착하며 살아왔나요? 안정적인 직장, 예측 가능한 일상, 익숙한 관계들. 이것들은 당신에게 안전함을 주었지만 동시에 당신을 가두기도 했습니다. 당신은 변화를 피하려 했고 현상 유지가 최선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내면의 불꽃이 활성화되면 당신은 변화를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변화는 더 이상 위협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익숙함을 떠나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진정한 안정이 외부 환경이 아니라 내면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안정은 변하지 않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에 있습니다. 융은 이것을 자기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불변의 중심. 이 중심과 연결되면 외부가 아무리 변해도 당신은 괜찮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합니다. 큰 변화를 겪고 나서, 예를 들어 이사를 하거나 직장을 옮기거나 관계가 끝난 후에 예상과 달리 평온함을 느낍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막상 변화 속으로 들어가 보니 오히려 자유로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자기 자신과 더 깊이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변화에 대한 저항이 사라지면 삶이 훨씬 유연해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특정한 결과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계획이 틀어져도, 기대가 빗나가도 당신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가능성을 봅니다.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신뢰입니다. 삶이 당신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는 신뢰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안정을 매우 중시합니다. 평생 직장, 평생 배우자, 변하지 않는 관계, 이런 것들이 미덕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진정한 안정은 집착이 아니라 유연성에서 옵니다. 대나무가 태풍 속에서도 부러지지 않는 것은 단단해서가 아니라 유연하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흐를 수 있을 때
당신은 가장 강합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당신의 진실이 더 이상 작은 공간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면의 불꽃이 타오르면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을 축소할 수 없습니다. 침묵해야 할 곳에서 말하기 시작하고 숨겨야 했던 부분들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융은 그림자에 대해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부분들을 무의식 속에 억압합니다. 분노, 욕망, 취약함, 야망, 이런 것들을 숨기고 착하고 적절한 모습만을 보이려 합니다. 하지만 그림자를 억압하면 할수록 그것은 더 강력해집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폭발하거나 우리를 병들게 만듭니다. 내면의 불꽃이 활성화되면 당신은 더 이상 그림자를 숨기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이 무례하거나 공격적이 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은 진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불편한 대화를 피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당신의 필요를 표현합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 여성들은 평생 자신을 작게 만들며 살아왔습니다. 너무 많이 말하지 않기, 너무 많이 웃지 않기, 너무 눈에 띄지 않기. 타인의 편안함을 위해 자신을 축소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내면의 불꽃이 타오르면 이것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말하기 시작합니다. 회의에서 의견을 냅니다. 불합리한 요구에 아니요라고 말합니다. 관계에서 당신의 필요를 표현합니다. 처음에는 떨릴 수 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심장이 빨리 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계속합니다. 왜냐하면 침묵하는 것이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진실이 확장되는 과정입니다. 예전에는 작은 상자 안에 갇혀 있던 당신의 본질이 이제는 그 상자를 부수고 나오려 합니다. 당신은 더 크게, 더 완전하게, 더 진실하게 살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당신은 작아질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빛날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갈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작아지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당신의 확장을 불편해할 것입니다. 당신의 침묵에 익숙했던 사람들은 당신의 목소리를 부담스러워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은 타인의 편안함을 위해 자신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가장 큰 공포는 우리 안의 빛이라고요. 우리는 자신의 어둠보다 자신의 위대함을 더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빛나는 것은 책임을 요구하고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 단계에 왔다면 당신은 이미 그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이자 마지막 신호는 당신의 세계가 스스로 재배치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신비롭고도 명확한 신호입니다. 당신이 내면의 진실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 외부 세계가 마법처럼 변하기 시작합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억지로 만들려 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융은 동시성, 즉 의미 있는 우연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내면과 외면이 공명하는 현상입니다. 당신이 내면의 진실과 정렬되면 외부 세계도 그에 맞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우주가 당신을 돕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경험을 해본 적 있을 겁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자마자 필요한 사람이 나타나거나 생각하던 기회가 찾아오는 것, 우연히 읽은 책에서 정확히 필요한 답을 발견하는 것, 길을 걷다가 오래 생각하던 문제 해결책이 번뜩이는 것, 이런 순간들은 단순한 운이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이 올바른 방향으로 정렬되었을 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내면의 불꽃이 완전히 활성화되면 이런 일들이 더 자주 일어납니다. 진실하지 않은 관계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당신과 진정으로 공명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당신이 억지로 만들려 했던 일들은 무너지고 당신의 본질과 맞는 기회들이 열립니다. 막혔던 것들이 풀리고 닫혔던 문들이 열립니다. 이것은 수동적으로 기다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은 여전히 행동해야 합니다. 하지만 차이는 이것입니다. 예전에는 강물을 거슬러 헤엄치는 것 같았다면 이제는 강물의 흐름을 타고 가는 것 같습니다. 노력은 하지만 힘들지 않습니다. 움직이지만 막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한국 문화에는 인연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만날 사람은 만나게 되어 있고 이루어질 일은 이루어진다는 믿음. 이것은 단순한 운명론이 아니라 동시성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당신이 진실한 길을 걸을 때 당신에게 필요한 인연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합니다. 오랫동안 구직에 실패하다가 자신의 진짜 열정을 따르기로 결심한 순간 완벽한 기회가 찾아옵니다. 외로움에 괴로워하다가 스스로와의 관계를 돌보기 시작한 순간 진정한 친구를 만납니다. 재정적 어려움에 시달리다가 자신의 가치를 온전히 받아들인 순간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이 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당신이 내면의 진실과 정렬되면 당신의 에너지가 변합니다. 당신이 방출하는 진동이 변하고 그 진동은 같은 주파수의 사람들과 상황들을 끌어당깁니다. 융은 이것을 원형적 끌어당김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이 진정한 자기가 되면 자연스럽게 당신과 공명하는 것들이 모여듭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억지로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잘못 이해합니다. 원하는 것을 시각화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루어진다고 믿죠. 하지만 진정한 끌어당김은 생각이 아니라 존재에서 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이 얼마나 진실하게 사는지가 중요합니다. 세계가 재배치되는 것을 느낄 때 당신은 확신하게 됩니다. 당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내면의 불꽃이 당신을 진짜 삶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을 보면서 당신은 우주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삶 전체가 당신의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이 6가지 신호들은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가 활성화되면 다른 것들도 따라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내면의 추동을 느끼면 자연스럽게 맞지 않는 것들을 놓아주게 됩니다. 허락 없이 행동하기 시작하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진실을 말하기 시작하면 세계가 재배치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의 과정, 개성화의 과정입니다. 융은 개성화를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과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집단에 묻혀 살던 개인이 진정한 자기로 거듭나는 과정입니다. 쉬운 길은 아닙니다. 편안한 길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사는 것입니다. 타인의 삶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만의 고유한 길을 걷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름을 외면합니다. 두려워서, 편안함에 안주하고 싶어서, 변화가 요구하는 대가가 크다고 느껴서 말이죠. 그들은 내면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안전한 삶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무엇일까요? 융은 말했습니다. 억압된 것은 증상으로 돌아온다고요.
당신이 따르지 않은 꿈은 우울로, 분노로, 공허함으로 당신을 찾아옵니다. 반대로 이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남들의 기대에 맞춰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이 원하는 삶을 삽니다. 그 길이 때로 외롭고 때로 두렵지만 그들은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진정으로 숨 쉬고 있음을 느낍니다. 당신이 이 6가지 신호 중 하나라도 느끼고 있다면 축하합니다. 당신의 내면에 불꽃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더 큰 삶, 더 진실한 삶을 향해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무시하지 마세요. 이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것은 당신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물론 이 길이 쉽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일 것입니다. 당신은 편안한 것들을 떠나야 할 것입니다. 익숙한 관계들이 변할 것입니다. 안정적이던 삶이 흔들릴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 외롭고 때로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편에 있는 것은 진정한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거짓된 자아로 살지 않아도 되는 자유, 타인의 기대에 갇히지 않는 자유, 당신의 온전한 모습으로 사랑받을 수 있는 자유. 이것이야말로 모든 인간이 깊은 곳에서 갈망하는 것입니다. 융근 말했습니다. 당신의 비전은 당신이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때만 명확해진다고요. 밖을 보는 사람은 꿈을 꾸지만 안을 보는 사람은 깨어납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내면의 불꽃, 그 불안정하고 예측할 수 없는 에너지는 당신을 깨우려는 부름입니다. 당신의 진짜 삶이 시작되려는 신호입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이 불꽃을 끄고 익숙한 삶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안전하지만 의미 없는 삶, 편안하지만 공허한 삶, 아니면 이 불꽃을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불확실하지만 살아있는 삶, 도전적이지만 의미 있는 삶.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기억하세요. 내면의 불꽃은 당신이 무시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억압하면 할수록 더 강렬해집니다. 언젠가는 다시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더 크게, 더 강하게, 더 절박하게.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느끼는 그 울림에 귀 기울여 보세요. 당신의 가슴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그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당신을 어디로 부르고 있나요? 두려워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냥 들어보세요. 당신의 내면의 불꽃은 당신을 파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정화하려는 것입니다. 진짜가 아닌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당신의 본질만을 남기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때로 고통스럽지만 그 끝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진정한 당신으로 사는 자유가 있습니다. 융은 평생에 걸쳐 이것을 연구했습니다. 수많은 환자들과 함께 이 개성화의 여정을 걸으며 그는 하나의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증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자기가 되는 것이라는 진실을요. 당신이 느끼는 불안, 우울, 공허함은 문제가 아니라 신호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당신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지금의 삶이 진짜 당신과 맞지 않는다는 메시지입니다. 한국 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개인의 자유가 중요해지고 자기 표현이 장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압력이 있습니다. 나이에 맞게 살아야 하고, 성별에 맞게 행동해야 하고, 사회적 기대에 부응해야 합니다. 이런 압력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찾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환경에서 내면의 불꽃은 더욱 중요합니다. 집단의 압력이 강할수록 개인의 진실은 더욱 귀해집니다.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가라고 할 때 당신만의 길을 찾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모두가 침묵하라고 할 때 당신의 목소리를 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반항이 아닙니다. 사회를 거부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사회의 진정으로 기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개인들이 모일 때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가면을 쓴 사람들의 집단이 아니라 진실한 개인들의 공동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입니다. 당신이 내면의 불꽃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의 용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당신의 진실함은 다른 사람들에게 진실할 수 있는 허락을 줍니다. 당신이 가면을 벗으면 다른 사람들도 가면을 벗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성화의 사회적 의미입니다. 당신이 진정한 자기가 되는 것은 단지 개인적인 성취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체를 위한 기여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이 될 때 세상은 더 풍요로워집니다. 더 다양해지고, 더 창조적이 되고, 더 인간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6가지 신호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설명할 수 없는 내면의 추동, 맞지 않는 것들을 놓아줌, 허락 없이 행동함, 변화에 대한 저항의 소멸, 진실의 확장, 그리고 세계의 재배치. 이 중 어떤 것이 지금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나요? 한 가지만 느껴도 괜찮습니다. 6가지 모두를 느껴도 괜찮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 해도 괜찮습니다. 개성화는 각자의 속도로 일어납니다. 비교할 필요도 서두를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내면에 귀 기울이는 것, 그리고 준비되었을 때 응답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느낄 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을 파괴하는 불이 아니라 정화하는 불입니다. 연금술에서 금을 정지하기 위해서는 불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진짜 자아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 내면의 불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거짓된 것들을 태워버리고 당신의 본질만을 남깁니다. 이 과정은 선형적이지 않습니다. 때로 전진하고, 때로 후퇴합니다. 때로 명확하고, 때로 혼란스럽습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완벽한 개성화 같은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평생의 여정이고 끊임없는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당신이 진정한 자기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융근 말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삶을 살았지만 여전히 내가 누구인지 완전히 알지 못한다고요. 이 말은 겸손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우리는 평생에 걸쳐 자기를 발견하고 발견할 때마다 더 깊은 층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 존재의 신비입니다. 그러니 조급해 하지 마세요. 모든 답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면의 불꽃은 당신에게 확실성을 주는 것이 아니라 탐험에 대한 용기를 줍니다. 모르는 것에 대한 호기심을 줍니다. 당신 자신에 대한 깊은 신뢰를 줍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내면의 부름을 듣고 용기를 내어 응답하고 진정한 자기가 되어가는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는 뉴스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존재하고 그들의 여정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당신도 그 변화의 일부입니다. 당신이 내면의 불꽃을 따라 살기로 선택할 때, 당신은 단지 자신의 삶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가능성의 장을 넓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세상에 더 많은 진실을 가져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유산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성취했는가가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진실하게 살았는가입니다. 내면의 불꽃은 당신의 삶의 목적을 향한 나침판입니다. 그것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세요. 두려워도 괜찮습니다. 불확실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움직이는 것, 당신의 진실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길 위에서 당신은 진정한 자유를, 진정한 사랑을,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평생 찾던 것이었다고, 이것이 바로 나라고, 이것이 진짜 삶이라고.